의원들은 밖에서 보호를 해야 돼요. 네, 오늘은 민주당 국정원 특위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한 세 토막으로 할 텐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몸으로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지금 문제되는 이슈를 나눠서 어때 두 분이 나눠서 두 분이 나눠서 진 의원과 진 의원께서 나눠서 간략하게 읽고 말씀하실 분들은 그 뒤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죠. 네.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진두 지휘 아래 댓글 흔적이 없었다 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2013년 3월 18일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사항 관련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또 4월 18일 경찰은 국정원 불법선거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은 위반했으나 선거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빈 깡통 같은 수사 결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5월 28일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6월 3일 바로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동안이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국정원의 불법선거 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 처리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국민과 한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던 것처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 분노를 넘어서 좌절감마저 느낍니다. 황교안 장관은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잘 하라며 은폐 축소 수사를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추종하려는 게 아닙니까?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불법 선거, 정치 개입 수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수사를 지휘해야 할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순금과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10여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개인 비리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비리를 확대시켜서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기획 책임자로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은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 등 단호한 법집행으로 제2, 제3의 원세훈 전 원장이 없도록 강력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경찰 발표처럼 축소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비판과 더 나아가서는 조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 간의 보고체계 및 지휘 관련성도 차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도 즉각 구속수사하고 그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지난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의 불법 선거 정치 개입에 대한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에게 취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요원 김모 씨의 PC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4개로 축소하게 하고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게 압력을 가하는 등 축소 은폐 수사의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축소 은폐 수사의 책임자인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이 같은 행위를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 배후 세력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구태 정치를 멈춰라,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정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2일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만찬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 공작을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12월 14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11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정치 개입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역시 깨끗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6월 3일 민주당 국정원 헌정 파괴 국기문란 사건 진상조사 특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 묻습니다. 혹시 작년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께서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한 이 말이 부담스러워서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터넷에서 떠도는 경고성 멘트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버리고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과 국정원법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하는 여론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국기문란 헌정 파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유야무야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않고 개인 비리나 국정원법으로 구속하려는 그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5일 전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고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명명백백하게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제 본인의 말을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의 명백한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법제사법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우리 현행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만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은 극히 예의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절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서면주의를 통하거나 구도주의를 통해서 일반 수사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비춰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고, 대한민국 검찰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압에 대통령이라든가 법무장관의 위압에 굴복하지 않고 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서 국정원장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수사하고 즉각 구속 수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라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준석 법사위 간사께서 방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실정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든 형식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든 부정한 목적으로 지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설사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대검 검찰총장을 통해서 송두리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 목적은 자명합니다. 즉 선거 개입, 조직적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불거지면서 정권의 정통성에 바로 치명타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의 보도된 그 행위는 실정법인 형법상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 점을 지적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오늘 광주지법 형사 12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또는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던 교사 한 분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판결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강한 전파력을 갖는 인터넷을 통해 반복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서 벌금 80만 원 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요원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물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선거법 위반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벌금을 받았다면 국정원 요원과 그 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 또는 김용판 청장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국민들로부터 받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문병호 특위위원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권의 엄정하고도 정치적 중립적인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많은 얘기 나왔지만은 사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장관 불신임안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간단히 하시고. 김민기 의원. 이 자리에 오다가 많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론인도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꼭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시 보고를 받고 대선 개입을 지시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공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억 원씩의 정관예우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장관은 깨끗이 제대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데 법사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바입니다. 하시죠. 네, 그러면 기자회견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의적으로 혼자 했는지 아니면은 누구 다른 사람의 또 압박이나 압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일 황교안 법무장관을 만나는 걸 목표로 법무부를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무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율해야 돼. 근데 찾아가면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 우리가 불러 먹고.